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내정됐죠. 김영주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키게 되는데요. 네, 뭐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요. 하지만 또 뭐 성평등 의식이 좀 약하지 않느냐. 특히 뭐 탁현민 행정관이 또 여성 비하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쓰고 해서 했는데 아직 뭐 사퇴하지 않고 있어서 여성계에서는 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여성학자이시고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영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정권마다 이제 여성 장관 30% 할당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켜지게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초기 내각 비율이 임기 내내 이어지기 바라고요. 네. 또 임기 말까지 남녀 동수 내각 이루겠다고 했던 공약도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여성 지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낮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은 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공공부문의 변화가 민간이나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그런 이제 좀 뭐 최하위 순위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 지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교부라든지 국토부, 뭐 보훈처, 노동부 이런 이제 기존에 이제 남성 장관의 전유물처럼 보였던 어떤 부처들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여성 수장들이 나온다는 것 이것도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이제 여성이 임용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이런 이제 사회관계 부처에 여성 장관이 임용이 되었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고위직 여성 진출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새로 진출한 분들이 정말 그 영역에서 잘해서 지속적으로 여성 고위직들이 인정받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선구자적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최초로 또 여성 대통령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저렇게 이제 뭐 감옥에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또 많은 국민들은 여성 대통령 뽑았더니 뭐 그다지 못한다 또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사실 가진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성들이 또 진출하면서 또 여성 리더십을 좀 어떻게 좀 뭐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각인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이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네. 가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여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전반적인 정책에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성평등 아젠다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또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여성이 들어간 것만으로 뭐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또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뭐 여성 대통령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또는 오히려 역행적이었던 이런 것들이 네. 단지 여성의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네. 여성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도 새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 여성 내각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앞에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그 탁현민 행정관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성 뭐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적인 어떤 그런 책들을 좀 써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예.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뭐 사퇴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의 하나고 그래서 그랬었죠. 개인 한 남성 행정관의 그 사퇴 여부가 이렇게 여성계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그 탁 행정관 개인의 사퇴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사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삼는 여성계 목소리를 새 정부 흔들기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젠더 이슈 같은 거는 진보 정부 성공의 부차적인 이슈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이런 남성 중심 문화가 드러나고 네.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너무 그 보수 진보 이런 그 이슈로 초점이 맞춰져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탁 행정관이 오래전의 일이고 네. 반성했고 또 굉장히 유능하고 뭐 아니면은 일개 행정관에 불과하다 뭐 이런 등등의 말로 문제를 감싸고 무마하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네. 사실 초점이 탁 행정관 자체에 맞춰지는 식의 그런 논의 구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응은 뭐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여성계의 목소리도 이 새 정부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잘하기 위한 정말 네. 성평등한 민주 정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네. 그런 그 같은 입장에서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성평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사실 좀 뭐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는 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예, 예. 네. 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도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여성에 대한 뭐 비하적인 그런 글들을 써서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여전히 좀 마초적인 기질이 있고 좀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탁행정관뿐 아니라 사실 몇 분이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고 또 네. 일부는 임용이 되기도 했지만 뭐 과거에 이제 법안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라든지 또 과거에 개인적으로 가졌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진보 정부의 인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수준의 그런 성평등 의식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굉장히 여성학을 하거나 또 여성운동에 같이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거는 네. 이 일을 놓고 진보 여성계끼리 굉장히 분열되고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의 성공이 우선이 새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여성의 이슈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여성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젠더 이슈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한다고 사소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고 해왔던 그런 네. 여성계의 이슈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도 사실 성평등이라는 어떤 토대가 좀 단단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이제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실업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거는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함께 고려되고 또 함께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젊은 그 부부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영애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뭐 성평등 문제, 성평등 의식 또 뭐 젠더 이슈라고 그러나요?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